자, 이제 95페이지 관절과정술의 원리를 볼게요. 자, 생리적인 움직임과 부가적인 움직임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움직임은 뼈 운동학적 움직임, 오스테오키네마틱 모션과 부가적인 관절 운동학적 움직임, 액세서리 모션 혹은 아스트로키네마틱 모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얘기는 뼈운동 형상학이라는 요 용어, 사실 뼈운동 형상학보다는 요 오스테오키네마틱스라고 얘기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조금 더 맞고요. 그리고 요 오스테오키네마틱스란 용어, 그리고 아스로키네마틱 모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좀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뼈 운동 형상학적 움직임은 그냥 영어로 할게요. 제가 오스테오키네마틱은 뼈 운동 형상학은 저 보세요. 이게 제가 뼈 운동 형상학이라고 입에 배어 있는 이유가 요거를 우리 그 키스너콜비 서적에서는 뼈 운동학적 움직임이라는 요거를 뼈 운동 형상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모르게 뼈운동 형상학이 입에 붙었는데 뼈운동학적 움직임과 뼈운동 형상학 같은 얘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저희 봅시다. 헷갈리죠. 똑같은 운동학적 움직임인데 뒤에 있는 키네마틱 모션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접두어가 오스테오가 붙으면 뼈를 뜻하는 거고요. 아스트로가 붙으면 관절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가 다른 건데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뼈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게 오스테오 키네마틱스라고 보면 돼요. 오스테오 키네마틱 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휴머러스라고 하는 위팔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약속한 해부학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건 숄더 플렉션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옆으로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숄더 어브덕션이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가 뼈 운동 형상학 움직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뼈가 움직이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인 관절 운동 형상학, 관절 운동학적 움직임은 그 관절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기전을 갖는지 관절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할 텐데 혹시라도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해줄 거예요. 관절 안에서 숄더 조인트로 또 예를 들자면 휴머럴 헤드 그리고 글레노이드 포사 자 조인트가 되어 있는데 휴머러스라고 하는 위팔뼈 머리는 둥글고요. 헤드가 둥글죠. 머리가 둥글고 글레노이드 포사는 오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안에서 어브덕션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굴러가면서 어브덕션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위팔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가 위팔뼈 머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영도 해부학적 자세에서 어브덕션 90도가 되면 이 헤드가 동그란 헤드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롤링이라고 하는 구르기라는 관절 운동 형상학적 모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운동 형상학적 움직임은 글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글라이딩, 슬라이딩, 미끄러진다, 미끄러짐이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관절 안에서 뭐 돌아가고 굴러가고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관절 운동학적 움직임, 관절 운동학적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요거랑 요걸 가장 많이 쓰는데 우리 운동치료학 교재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부가적인 움직임이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 모션이라는 용어도 이제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액세서리 모션 이퀄 관절 운동 형상학적 움직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인트 플레이는 나오지 않는데 조인트 플레이는 우리 키스너콜비 원서에서는 조인트 플레이가 나오는데 그냥
부가적인 움직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조인트 플레이도 이 부가적인 움직임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인체 움직임은 이제 뼈가 움직이는 뼈와 관절이 움직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 플렉션 익스텐션에 해당하는 뼈 운동 형상학 첫 번째 뼈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오스테오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거 우리 현문사 서적에서는 뼈 운동학적 움직임이라고 하는 오스테오키네마틱 모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절 안에서 굴러가는 구르기, 미끄러짐, 돌림, 스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명칭하는 것이 두 번째 거 관절 운동 형상학 현문사 서적에서는 관절 운동학적 움직임이라고 해서 아스로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두 번째 아스로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관절 운동 형상학 움직임은 액세서리 무브먼트, 액세서리 모션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움직임과 뭐 비슷한 용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뼈 운동 형상학적 움직임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굽힘, 편, 돌림, 모음, 벌림 이런 것들이 뼈 운동 형상학이고요. 부가적인 움직임이라고 하지만 부가적인 움직임 요게 아스로 키네마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로 키네마틱이고요. 여기 관절놀이 나오네요. 관절놀이 조인트 플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움직임, 액세서리 모션과 관절놀이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구르기, 미끄러짐, 스핀이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이건 좀 이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움직임은 동시에 발생되며 부가적인 움직임은 수동적인 외력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그 키스너 콜비 원서랑 좀 다르게 해석을 해놨는데 같은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좀 이렇게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이것도 하나 써놓읍시다. 부가적인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가적인 움직임은 수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능동적으로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라고 원서에서 나오니까 시행할 수는 없다. 이거를 하나 더 써주세요. 자, 수동적으로는 그러니까 치료사가 수동적이니까 누군가 해주는 거겠죠. 치료사가 하는 것으로는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환자가 능동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님이 해석하는 것은 뼈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숄더 플렉션이 나올 때 사실은 숄더 플렉션이 제대로 나오려면 관절 운동 형상학이라는 아스트로키네마틱스가 제대로 원래 기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관절 안에서 구르기, 미끄러짐이라고 하는 롤링 앤 글라이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환자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때 모빌라이제이션이 들어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근육이 아니라 관절 안에 비수축성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빌라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적응증이다. 라고 여기서 유추를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액세서리 무브먼트, 액세서리 모션은 관절 내 움직임의 제한, 인대나 관절 주머니의 관계가 깊고 관절 가동수를 통해 개선된다.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네요. 뼈 운동학적 움직임, 뼈 운동학적 움직임은 오스테오키네마틱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얘기할 때 한 번씩 되뇌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스테오키네마틱스 한번 되뇌이세요. 오스테오키네마틱스 이렇게 한 번씩 되뇌이도록 하고요. 오스테오키네마틱은 관절 외 움직임의 제한. 관절 외에는 이제 근육이 있을 수 있고요, 힘줄이 있을 수 있겠죠.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 등을 실시하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병리학적인 움직임 제한 두 가지 모두 제한에 유발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치료를 해야 된다. 병리학적 움직임의 대표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병리학적인 움직임 제한. 뭐 예를 들자면 요게 있겠죠. 프로준 숄더. 오십견 동결견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뭐죠? 프로즌 숄더 오십견 동결견은 이게 질환명이 아니죠. 얘네는 신드롬이죠. 신드롬이기 때문에 정식 질환명은 우리가 유착성 관절낭이라고 하면 구용어니까 관절 주머니 염. 이게 정식 질환명이죠. 참고로 알아두고요. 정확한 평가는 정말 중요합니다.